자, 테마 31은 일단 예산과 거부권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있어, 대통령이. 근데 예산은 거부권이 없습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중앙정부, 대통령은 일체 거부권이 없어요. 근데 지방정부는 일부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중앙정부를 물어본 건지 지방자치단체를 물어본 건지를 봐야 돼요. 됐지? 옳지 않은 거네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민주원칙이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졌는가 감시한다, 통제한다 맞는 말이고, 자, 우리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대통령은 뭐 할 수 있다? 집행명령이나 또는 위임명령을 발의할 수 있어요.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거고요. 법률에 위임하지 않더라도 이 법률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을 대통령령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헌법 아시는 분들은 뭐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해버리면 그 법률이 정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해서 제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가 안 됩니다. 일체 제의가 안 돼요. 미국도 원칙으로 안 되고 잠정 예산에 대해 일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답은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의도 끝났으니까 이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집행 나올 땐 뭐가 나온다? 통제 방안과 신축성 유지 방안이야. 쉽게 나왔을 때 누가 통제고 누가 신축성인가만 물어봐요. 어렵게 나왔을 때 요건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신축성을 물어봤지만 지금 신축성보다는 통제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통제인가? 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뭐 총사업비 관리 제도라든지 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용어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가겠습니다. 자, 옳은 거네요. 자, 일단 예산이 확정되었죠. 내년에 쓸 거야. 자, 그러면 1월 1일 됐어. 그러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거둘 수 있는 돈이 500조란 소리고 쓸 수 있는 돈이 500조란 소리예요. 돈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러니까 기재부는요, 분기별로 언제 돈을 주겠다고 돈에 대한 그 돈 계획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배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누가 배정한다?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장한테 분기별로 배정을 해요. 배정한 다음에 감사원에 통지하는 거고, 중앙관서장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돈이 언제 들어올 건지 계획서를 받은 거예요. 이 계획서를 기반으로 산하기관장한테 또 계획서 줘야 되겠죠. 이걸 재배정이라고 그래요. 배정과 재배정은 시기, 영역, 이걸 통제합니다. 통제 방식이야. 분기별로 한 게 원칙이에요. 이걸 정기 배정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말고 뭐 다른 배정이 있어. 당겨 배정이니 조기 배정이니 긴급 배정이니 이건 신축성입니다. 당겨 배정은 정기 배정을 당긴 거고 조기 배정은 상반기에 다 쓰는 거고 긴급 배정은 회계연도 개시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자, 내려갈게요. 2번 틀렸습니다. 반기가 아니라 분기별로 하는 거고요. 이미 예산을 확정했기 때문에 배정 계획은 기재부가 대통령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지 국회 승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번 틀렸어요. 옳은 거니까 1번이네요. 그 다음에 중앙관서장이 받는 건 배정이고요. 중앙관서장이 산하기관장한테 내려주는 게 뭐다? 재배정이야. 됐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지침만 있는 게 아니라 집행 지침도 있어요. 집행 지침도 있는데 이 집행 지침은 1월 말까지예요. 국회직이 1월 말까지야. 그래서 2월 말이 아니라 1월 말까지 집행 지침을 내려줍니다. 통보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수험생이었으면 틀렸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집행을 1월부터 할 건데 지침을 1월 말에 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법에는 이상하게 1월 말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집행 지침을요. 12월 1월 초가 아니고 1월 말이야. 뭐 조심하셔야 돼. 자, 날짜를 물어봤는데 답은 1번이 옳습니다. 그래서 재무행정도 좀 어렵죠. 법률 문제가 나온다든지 새로운 제도, 특히 비어있는 게 되게 많다니까 앞으로 나올 게 되게 많아요. 법률도 자주 바뀌고요. 자, 답은 1번만 옳아요. 문제가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게 있는데 옳은 거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옳지 않은 건 하나만 알면 되는데 옳은 건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갈게요. 통제수단. 예비타당성입니다. 예비타당성은 이건 뭐냐면 기재부가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승인 안 했어, 지금. 그치? 승인하기 전에 먼저 기재부가 계략적으로 검토해 보는 거야. 그 사업 시각이 아니라 국가 전체 시각에서.
경제성 시각과 정책성 시각,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시각에서 미리 검토해 보는 거야. 검토해 봤는데 아니다. 그럼 아예 편성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99년도에 들어옵니다. 됐지? 자, 여기는 경제성 분석이 있고 정체성 분석인데 이게 바로 체제 분석이고 이게 정책 분석이에요. 그냥 비시 분석이야. 그치? 민감도 분석입니다. 일단 경제성 분석한 다음에 상황을 그 변수를 약간씩 바꿔가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게 민감도 분석이 경제성 분석이고요. 반면에 상위유익과 연관성이라든지 파급 효과라든지 의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정치 질적이잖아 지금. 그래서 양적인 게 경제 분석이고 질적인 게 정책 분석인데 그지? 보다시피 뭐 형평성이니 균형 발전 같은 건 전부 다 일로 들어와야 될 겁니다. 밑에 써놨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질적이야. 파급 효과, 연관성, 뭐 적합성, 조달 가능성 이런 식 의지 같은 것들. 반면에 여기는 비용 편익 분석이죠. 또 경제성과 재무성이 있는데 재무성은 흑자인가 적자인가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반면 경제성은 그게 아니야. 흑자여야 돼. 흑자 중에서도 누가 제일 흑자인가? 이 돈을 여기 썼을 때 흑자가 100인데 다른 데 써니까 흑자가 1000이야. 그럼 일로 가야 돼요. 그러면 A 사업도 흑자가 100이니까 재무성은 통과한 거야. 근데 경제성으로는 오히려 B가 낫겠죠. 이게 이제 재무성과 경제성의 차이예요. 재무성의 수익 분석하는 거야. 수익이 남는가 안 남는가만. 남으면 통과한 거예요. 근데 남는데 어떤 사업이 누가 제일 많이 남는가를 보는 게 경제성 분석이에요. 어쨌든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예비비. 금액이 늘어날 수 있죠. 신축성 유지 방안이야. 총액으로만 내려주는 거예요. 총액으로만. 그렇지. 이거는 다 하는 게 아니라 도항수문, 도로, 항만, 수리, 문화재 이런 것들 편성할 때 어디가 어떻게 고장날지 알 수가 없어요. 총액만 편성하고 총액으로 의결받는 거야. 세부 내역은 집행부들에게 재량 주는 게 총액 계상 사업이에요. 그치?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의 3%밖에 안 되고요. 일반 회계에 3%밖에 안 되고 쓸 수 있는 게 도로, 항만, 수리, 문화재라는 이런 거에 한정돼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2월 회계원도 넘어갔죠. 계속비도 단연도로 쓰게 해주죠. 전부 다 전통 원칙의 예외들이에요. 이용 용도 바꾸는 거죠. 전용도 용도 바꾸는 거야. 반면 배정과 재배정은 통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신축성 유지 방안이고 4번만 통제예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이죠.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정부 지원액이 300억 이상이 돼야 돼. 당연히 단연도 사업이 돼야 되고요. 기재부가 예산 요구하기 전에 먼저 검토해 보는 거야. 국가 전체 시각으로. 그래서 500억이 돼야 되고 뒤가 300억이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됐지? 금액을 물어봤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한 건 누구다? 소관, 그 부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부처와 관련된 게 소관 상임이야. 기재부와 관련돼 있는 건 예결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타는요, 기재부가 해가지고 예결위에도 줘야 되고, 그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도 줘야 됩니다.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기재부한테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도 제출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예타네요. 자, 기존의 타당성. 이거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기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치? 그 사업 시각일 뿐이야. 근데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썼을 때 훨씬 더 좋은 게 있다면은, 그치?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온 게 예비 타당성이야. 99년도에 들어와요. 그치? 틀렸죠? 13년도가 아니라, 야, 연도를 틀게 만들었네. 99년도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500억이 돼야 돼요. 정부 지원액이 300억이고 총 사업비는 500억이 돼야 되고 중앙관서장이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협의한 것도 아니에요. 기재부 장관이 할 건데 방법은 기재부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중앙관서장이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신청한다. 중앙관서장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고 국회가 요구할 수 있고요. 기재부가 직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틀렸고요. 보다시피 경제성과 정체성 또는 지역 균형 개발 이런 것을 검토합니다.
검토해요. 경제성은 비시 분석이 원칙이고 안 되었을 때가 이시 분석이 들어올 겁니다. 됐지?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채무를 물어봤네요. 국가 채무. 채무도 할게요. 자, 국가 채무. 자,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다고 해서 다 채무인 건 아니에요. 됐지? 국가 채무. 국가 채무는 세 가지가 있다. 채권으로 발행하는 것. 두 번째 차입. 그냥 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행위. 이 세 가지가 국가 채무예요. 국가 채무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온다면 보증 채무는 정부가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아니야. 그지? 대신 정부가 보증서 준 거예요. 보증서 줬는데 만약에 그 보증서 준 그 민간이 못 갚는 게 확정되었을 때는 국가가 갚아야 돼요. 그래, 보증 채무 중 확정된 보증 채무는 뭐다? 국가 채무로 들어갑니다. 됐지? 이 국가 채무는 기재부가 관리할 겁니다. 매년 관리해야 돼요. 그래, 국가 채무는 기재부가 한다. 그다음에 국가 채무 중에는 채권이 있죠. 채권에 네 가지가 있는데 채권이라고 해서 국가 채무인 건 아니야. 그치? 국채 발행할 때는 어쨌든 반드시 국회 의결 받아야 돼요. 자, 국채 종류에는 국고채와 국고채도 있고요. 재정증권도 있습니다. 됐지? 밑에 써놨죠. 자, 국채라고 해서 전부 다 국가 채무인 건 아니야. 국고채권은 채무가 맞아요. 근데 재정증권 이건 채무가 아닙니다. 왜 채무가 아니냐면 올해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반영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맞지만 부채는 아니에요. 됐죠? 어쨌든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국고채권 이건 부채가 맞고 재정증권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국채와 국가채무는 다른 개념이다. 국채 중에 국고채는 뭐다? 국가채무가 맞지만 재정증권은 국가채무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4번이 재밌는데 일본이 제일 많아요. 일본은 200%야. GDP 대비. 그다음 OECD 평균은 100%야. 근데 우리는 지금 50% 정도 50% 정도 돼요. 50% 정도. 이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낮다는 겁니다. 낮다는 거야. 근데 이거 좋게 평가한 게 아니라 약간 비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 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낮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일본이나 OECD 국가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다. 일본이 제일 높아요. 200%. 됐지? 미국도 지금 적자 지금 뭐 사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2경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경 더 되나? 4경 되나? 100%니까. 와, 정말 많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천조도 안 되는데 지금요. 자, 어쨌든 다시 할게요.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는 다른 개념이니까 좀 구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채무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어쨌든 채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국고채, 두 번째가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여기에다가 확정된 보증채무까지 들어갑니다. 재정준칙은 이제 시험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다른 시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칙은 뭐냐면 총액, 상한선을 정하는 거야. 상한선을 정해버리면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지? 적자 상한선, 그지? 올해 쓸 예산 상한선 이런 것들 정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취급할 때 나올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건전성인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